자, 경우의 수는 진짜 역사가 오래됐고 가장 오래된 거죠. 그러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합은 더하고 곱은 뭐하고 곱하고. 그러면 합은 디프런트라고 표현할게요. 디프런트. 그치? 그냥 의미상으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합이고요. 그 다음에 뭐야? 그냥 내가 편의상 적는 겁니다. 이게 곱입니다. 그러면 합과 곱이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합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 다른 걸 선택을 해야 돼. 그죠? 내가 똑같은 거 두 개를 고른다고 해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건 한 가지지. 그치? 그 다음에 finished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점심에 짜장과 짬뽕을 먹기로 결심을 했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 그럼 그게 끝이야. 짜장을 고르는 순간 완료야. 짬뽕을 먹을 수 없어. 저는 대식가에서 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경우의 수는 그냥 뭐로 끝나? 짜장과 짬뽕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순간 경우의 수는 선택이 끝나. 그래서 덧셈은 선택을 하는 순간 완료되는 성격이 있고요. 그럼 곱셈은 뭔데요? 그러면 왜 우리 중국 요리를 먹을 때 예를 들어서 코스를 먹고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를 먹고 후식을 뭘 먹을지 결정하잖아. 곱셈은 기본적인 태생 자체가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2 곱하기 3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구조가 반복이 되면 그걸 굳이 덧셈으로 할 필요 있어? 곱하기 하면 되지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곱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구조의 반복이면 우리는 그거를 덧셈으로 하지 않고 곱셈으로 처리해. ing는 뭔데요? 그러면 선택이 연속성이야. 아직 끝나질 않은 거야. 내가 A 코스, B 코스, C 코스를 고르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도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의 연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을 나열하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 당연히 이거 다 6가지라는 거 알지? 근데 맨 처음에 인류 역사에서 처음에서는 뭐를 셌을 거야? 손가락으로 셌겠지.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카운팅을 해서 적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적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123을 내가 아까 적었나? 132를 내가 아까 적었나 말았나? 그런 일이 생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수용도라는 걸 만들었어. 야, 이거를 만들면 내가 빠뜨렸는지 빠뜨리지 않았는지 헷갈리지 않고 확실하게 적을 수 있다라고 하겠지. 그죠? 그래서 규칙을 세워서 적었겠지. 점점 커지게끔. 그치? 뭐 점점 커지게끔 2, 3, 1 이런 식으로 적었겠죠. 그래서 뭐 3, 1, 2, 3, 2, 1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는 1을 진짜 6번 더했을 거고 맨 처음에 진짜 태초에는 1을 6번 더했을 거고 조금 어떤 사람이 나와서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수용도를 만들어서 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뼈대 모양이 다 똑같은데 나뭇가지 모양이 다 똑같은 거죠. 1이나 2나 3이나 지우고 나면 구조는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는데 우리가 그걸 더할 필요 있나? 2 곱하기 3 이게 두 번째 단계였을 거고 가장 세련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적겠지? 어떻게? 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그거를 하지 않고 곱셈으로 그러니까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걸 아니까 곱셈으로 처리하니까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 어떻게?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는데 내가 1을 적으나 2를 적으나 3을 적으나 똑같은 일이 발생하니까 굳이 다 카운팅할 필요 없이 맨 앞에다 1을 적는 대신 여기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몇 배 한다? 3배 한다? 그럼 1을 썼고 그 다음에 2하고 뭐를 적으면 2하고 3을 적으면 2를 적는 대신에 2나 3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2배 카운팅한다. 남는 건 몇 개밖에 없다? 1개밖에 없다. 이게 최종 완결된 형태겠죠. 3, 2, 1. 그죠? 그럼 이런 형태가 완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발견이 되냐면 기호를 발견하게 돼. 기호를. 그럼 기호가 뭔데요? 그러면 3개를 늘어놓는 건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돼. 4개를 늘어놓는 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돼. 귀찮아진 거야. 귀찮아지니까 야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적어? 이제부터 4팩이라고 하자. 그러면 4팩토리얼은 뜻이 뭐냐면 몇 번을 곱하는 거야?
4번을 곱하는 거지. 그러면 이 4팩토리얼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선택을 4번 한 거야. 경우의 수에서 곱셈의 횟수만큼 선택이 발생을 해.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죠? 내가 A, B, C, D 코스, 매난, 만리장성 코스, 만코스, 리코스, 장코스 어쩌고저쩌고 뭐었다고 쳐? 이름이 너무 안 맞네. 4개 곱하기 짜장과 짬뽕 후식 2개. 자, 내가 뭐 곱하기 뭐를 하죠? 2개의 숫자를 곱했지. 그러면 그 말은 선택을 몇 번 했다는 뜻이야? 2번 했다는 얘기야. 팩토리얼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팩토리얼에 담겨져 있는 뜻은 선택의 주체가 선택을 4번 했다는 뜻이야. 그 4번을 다 선택했을 때 우리가 4팩이라고 적어. 4가지가 선택의 가지수하고 이게 일치할 때. 무슨 말인지 되죠? 4명이 몇 개의 상품을 고를 때 4개의 상품을 고를 때 우리는 4번의 선택이 일어나는데 가지수도 일치하니까 그걸 귀찮아서 뭐라고 해? 4팩이라고 하죠. 4명이 몇 개의 상품을 고르면 3명이겠죠? 3명이 몇 개의 상품을 고르면 4개의 상품을 고르면 계산 결과는 4 곱하기 3 곱하기 2일지라도 얘를 4팩으로 적지 않아. 4팩은 4명이 4개의 선택을 하는 경우, 얘는 3명이 4개의 선택을 하는 경우 3번 곱하고 말겠지. 그럼 이것도 기호가 필요해진 거야. 왜냐면 3명이 10개 중에 10개의 상품 중에서 3개만 고르는 경우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그죠? 10개의 상품 중에서 5명만 고르는 경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팩토리얼을 보완할 기호가 필요해져. 그 팩토리얼을 보완할 기호가 뭐예요? 그러면 P라는 기호야. 그러면 약속을 하는 거지. 10P5라고 적으면 원래 어떻게 적어야 될 거를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이라고 적어야 될 것을 그렇게 적지 않고 야 그냥 이거는 15로부터 몇 번 곱했다? 5번 곱했다. 그럼 이거는 선택의 횟수가 5번 발생한 거야. 나한테 놓여진 처음에 가지수는 10가지가 있었겠지. 10개 중에서 5번을 선택해서 곱한 횟수야. 10P5지. 그러면 여기서 또 기호가 또 필요하게 돼. 왜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명한 문제 청소당번 2명을 뽑는 게 있잖아. 5명 중에서 청소당번 2명을 뽑는데 1번 학생, 2번 학생이 청소하나 2번 학생, 1번 학생이 청소하나 어떻게 돼? 똑같이. 근데 똑같은 거를 5 곱하기 4라고 해놓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가 똑같은 경우에는 나누기를 해. 자, 다시 경우의 수로 돌아가면 경우의 수는 더하기랑 곱하기가 메인이고 나눗셈이 보조고 뺄셈은 완전 경우의 수는 아니야. 계산의 편의성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나눗셈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빨간색 연필이 똑같이 생긴 빨간색 연필 중에 고르면 그거는 2가지가 아니라 하나야. 똑같잖아. 그렇죠? 똑같으니까 나눗셈은 똑같은 경우를 실제로 나눠주는 거고 더하기 곱하기는 한 세트였죠? 덧셈이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면 곱셈으로 가는 거고 그럼 이제 나눠야 되는 필요성이 생겨. 무슨 말이냐면 늘어놓는데 12나 21이나 똑같다라면 어떤 숫자를 늘어났을 때 합이 3이 되는 경우가 12도 21도 똑같거든. 1 더하기 2도 3이고 2 더하기 1도 3이고 그러면 그렇게 나눠줘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명을 늘어났는데 그 5명을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게 돼. 그러면 5팩으로 나눠야 돼. 왜 5팩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그 5명을 어떤 방식으로 늘어놓을지 다 똑같으니까 그 모든 경우를 다 나눠줘야지. 그럼 그걸 이제 새로운 기호로 만들어. 뭐? 10C 뭐라고 만들어? 5. 그래서 얘를 조합이라고 해. 얘를 순열이라고 하고 얘를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파생했다? 덧셈과 곱셈에서 파생을 합니다. 덧셈, 곱셈. 그래서 중등 과정에는 뭐만 배우냐면 덧셈, 곱셈, 나눗셈 정도만 배우면 고등 과정까지 가면 덧셈, 곱셈, 그 다음에 얼마? 나눗셈 기존 도구에다 팩토리얼 PC를 추가해서 배웁니다. 무슨 말인지 됐나요? 이게 전체적인 그냥 그림입니다.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자, 그럼 가볍게 합시다.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는 뭔데요? 그럼 내가 편의상 그림을 하나 그릴게. 그냥 그림만 하나 따라 그립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A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얼마? 여기가 B라고 A에서 B 여기가 B라고 칠게. 그치? 그러면 요렇게 됐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그냥 그림을 내 맘대로 그린 거야. 아무 상관없어.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래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위로 갈 때랑 아래랑 갈 때랑 달라. 다르면 더해. 경우의 수는 디프런트 다르면 더해. 다르면 더하고 만약 같았다라면 위를 선택하나 아래를 선택하나 똑같았다라면 그냥
곱했겠지 2를. 그러니까 길이 다르니까 더해. 그러면 다시 3개의 길이 나오는데 뭘 선택하든 똑같죠? 그러니까 3 곱하기 2 더하기 얘가 윗길이겠지. 2 곱하기 3 얘가 아랫길이겠지.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A, B, C, D, E. 그죠? A, B. A하고 B를 경로로 만들면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D, E면 2 곱하기 3. 그죠? 그 다음에 540의 약수. 540을 소인수분해하면 2하고 5하고 3의 세제곱에 2가 되니까 2의 제곱에 3의 세제곱에 5가 되겠지. 이렇게 2의 제곱, 3의 세제곱, 5. 근데 6의 배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6의 배수는 당연한 얘기지만 9구단 6단을 보세요. 6 곱하기 1, 6 곱하기 2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6을 뽑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2하고 3은 강제 참여야. 강제 참여. 6의 배수 입장에서. 그럼 남는 애들이 누군데요? 2의 1제곱, 3의 제곱, 5가 남았지. 얘네들은 선택할 수 있어. 참여할지 안 할지, 참여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2는 참여 안 하거나 참여하거나, 그 다음 어떻게? 참여 안 하거나 참여하거나, 한 명 참여하거나 둘 다 참여하거나, 5는 참여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지. 그러면 각각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야. 2도 몇 명이 참여할지, 3도 몇 명이 참여할지, 5도 몇 명이 참여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죠. 2하고 3은 6의 배수가 되려면 2, 3은 강제 참여, 필참. 자, 그 다음에 12가 가지는 약수의 총합은 뭐예요? 그러면 12가 가지는 약수는 12를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겠지? 그러면 늘어놓아 볼게.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 그러면 내가 얘를 길로 만들면 이렇게 될 거거든.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 그러면 위의 길을 선택하거든. 위에 아래 선택하든 가운데 위, 가운데 아래 어떤 걸 선택하든지 모두 약수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하고 얘를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얘네들이 곧 뭐의 총합이다? 약수의 총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화한다면 어떤 자연수 n이 A라는 소인수를 P개, B라는 소인수를 Q개, C라는 소인수를 R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A 0제곱부터 어디까지? A P제곱까지, 그 다음에 B의 0제곱부터 어디까지? B의 Q제곱까지. 같은 방식으로 C의 무슨 제곱부터? C의 0제곱부터 어디까지? C의 R제곱까지 다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총합이에요. 예를 들면. 그죠? 오늘은 그냥 쭉 들으면서 넘어가면 돼. 자,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 7번을 볼게. 7번. 자, 지불 방법은 뭐냐면 지불 방법은 내가 지불하는 방법, 화폐의 종류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져. 그래서 1,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5장이 있어. 7번이에요. 5,000원짜리 몇 장이 있냐면 2장이 있고 10,000원짜리가 1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지불 방법은 세 번을 선택하게 돼. 5,000원짜리는 몇 개 낼까? 5,000원짜리는 몇 개 낼까? 10,000원짜리는 몇 번 낼까? 라고 3번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6번, 3번, 2번, 그 다음에 하나를 빼. 하나는 왜 빼요? 그러면 선택하지 않는 애들 0원 그거는 말만 지불이지 실제 지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빼. 그럼 지금 내가 적은 경우의 수는 뭐다? 지불 방법이야. 지불 방법. 그러면 지불 금액의 가지수는 뭐예요? 그러면 지불 금액. 지불하는 금액의 가지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환전이 되는 최소 단위의 금액으로 결정을 해. 벽돌을 쌓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는데 5,000원 2장으로 바뀌어. 5,000원짜리 2장은 1,000원짜리 지폐 5장으로 바꿔. 그러면 최소 단위의 환전 금액은 1,000원짜리, 얘네들 10,000원짜리, 얘가 10,000원짜리 하나가 아니야. 1,000원짜리 10개야. 얘도 5,000원짜리 하나가 아니라 1,000원짜리 5개야. 그러면은 1,000원짜리 5개, 10개, 20개, 25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불 금액은 1,000원을 최소 단위라고 해서 1,000원짜리 0장부터 1,000원짜리 1장, 1,000원짜리 2장, 어디까지? 1,000원짜리 25장까지 금액을 빠짐없이 벽돌처럼 쌓아서 올려서 지불이 가능해. 얘는 지불 금액이야.
그러니까 지불 금액은 환전이 돼야 돼. 환전이. 예를 들어서 10원짜리가 3개가 있어.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1개가 있어.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2개가 있고 1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2개가 있어. 그럼 이때 10원이랑 50원은 환전이 안 돼. 30원이라는 금액은 오로지 10원으로만 표현이 가능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불 금액에 있어서 10원 단위는 오로지 선택을 얘한테 맡겨야 돼. 근데 50원 단위는 얘기가 달라. 100원짜리는 50원짜리 2개로 환전 가능하거든? 그럼 100원은 100원짜리 2개가 아니야. 지불 금액에 있어서는. 50원짜리 4개니까 결국 얘는 50원짜리 6개랑 10원짜리 몇 개? 10원짜리 3개를 선택하면 돼. 지불 금액에 있어서는. 무슨 말인지 되나요? 지불 금액은 뭐라고요? 환전이 되는 가장 최소 단위의 금액을 선택하면 돼. 그래서 걔가 벽돌처럼 빠짐없이 쫙 누적이 되는 거야. 1000원짜리 0장부터 1000원짜리 25장까지. 그래서 지불 금액은 어떻게 돼? 26 빼기 얼마? 1이겠죠. 그치? 그 다음에 색깔로 가봅시다. 그냥 가볍게 적어. 안 적은 건요. 그냥 풀어봐. 그냥 가볍게 풀어보면 돼. 오늘은 그냥 일종의 프리뷰입니다. 프리뷰.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워밍업. 네.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대신 전체적인 조망이나 이런 거는 머릿속에 담아야 돼. 자, 16번을 갈게요. 16번. 내가 안 하는 것들은 그냥 뒤에 답 보고 쭉 적어보면 됩니다. 16번은 뭐냐면 내가 모양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얘는 원래 이렇게 달라야 돼, 모양이. 근데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놓은 겁니다. 얘가 A, B, C, D라고 할게. 자, 여기 하나 또 그릴게. 그냥 이렇게.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건 대칭이 아니야. A, B, C, D가 다 다른 모양이야. 다 다른 모양. 그러면 색칠을 칠해볼게. 그러면 색칠을 칠하는데 전에 말했듯이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은 덧셈과 곱셈이야. 그러면 덧셈과 곱셈의 그 구분은 뭐였냐면 아까 말했듯이 같으면 곱하고 다르면 더해. 그럼 내가 A라는 지점에 1번 색깔을 칠한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A에 1번을 칠하든 2번을 칠하든 3번 칠하든 4번 색깔을 칠하든 모두 똑같으니까 내가 굳이 A의 1, 2, 3, 4를 다르게 카운팅할 필요 없어. A의 1번 색깔을 칠하고 나는 곱하기를 뭐 해? 4를 하겠지. 그 다음에 B로 와서 다시 몇 번 색깔을 칠하고 2번 색깔을 칠하고 어떻게 돼? 2, 3, 4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다 똑같으니까 그냥 3배 하는 거야. 그러니까 12배 하는 거지. A에 1번 칠하고 B에 2번 칠하고 그 경우를 다 한 거야. 근데 C에 왔는데 갈림길이 생겨. C에서. 왜 C에서 갈림길이 생겨요? 그러면 C에서 1번을 다시 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 4번을 칠할 수도 있어. 그러면 1번을 다시 칠할 때를 내가 파랑이라고 한다면 파랑. 3, 4번을 다시 칠할 때는 어떻게? 빨강이라고 할게. 갈림길이 생겨. 그러면 만약에 1번을 칠했을 때랑 3, 4번을 칠했을 때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면 굳이 내가 저걸 구분할 필요 없이 1번을 칠하고 몇 배 하면 돼? 3배 하면 되지. 근데 그 곱셈을 하는 전제는 나뭇가지의 모양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지. 근데 여기 봐봐. 내가 1번을 칠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D는 누구로 둘러싸이게 되죠? 1과 1로 둘러싸이게 되지. 그러면 이때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가 있냐면 2, 3, 4 세 가지가 있게 돼. 나뭇가지 모양이 뼈대가 3개가 나와. 근데 여기 똑같은 과정을 다시 해볼게. 자, 1번 칠하고 2번 칠하고 이번에는 여기다 뭐를 칠하는데 1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3번이나 4번을 칠한다고 해볼게. 3번을 칠하면 1, 3으로 둘러싸이니까 여기는 2하고 4를 칠할 수 있게 돼.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1번을 칠할 때와 3, 4번을 칠할 때 나뭇가지 모양이 달라. 그러면 곱셈으로 연결할 수가 없어. 없으면 더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더해요? 그러면 다시 칠하는 색깔이 1번 하나니까 1번을 선택했을 땐 나뭇가지가 3개가 나오고 3번이나 4번은 똑같은 거거든. 똑같은 색깔이니까 걔는 뭐 해주고 2 곱하기 2는 3번을 칠할지 4번을 칠할지 뒤에 곱하는 2는 뭐? 거기서 뻗어나온 나뭇가지 개수.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됐나요? 그냥 쭉 들으면 돼요, 오늘은. 자, 넘깁시다. 자, 팩토리얼. 자,
자, 20번을 갈게. 자, 계산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구조식만 적어도 끝이야. 자, 20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2, 3, 4 4개의 숫자를 세우는데 3과 4가 이웃한데, 자, 묶어요. 묶으면 하나, 둘, 셋이겠지. 3팩. 3명을 세 자리에, 3개의 묶음을 세 자리에 늘어놓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야. 근데 3, 4가 자리를 바꾸겠지. 2팩. 그쵸? 그 다음에 밑에 봐봐. 3하고 4가 뭐 하지 않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걸 두 가지 방법으로 풀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는 경우도 있겠지. 4팩에서 몇 팩을 빼? 3팩, 2팩을 빼죠. 이게 전체에서 뭐를 빼는 거야?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는 거지. 그지? 아, 이웃하는 경우를 뺀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볼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다른 방식으로 구해볼게. 원래 이웃하지 않는 걸 구하라고 하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해. 그럼 이웃해도 되는 애들이 누군데요? 그러면 1하고 2야. 그럼 1하고 2를 두 자리에 나열하는 방식은 2팩이야. 1하고 2를 두 자리에 나열하는 방식은 2팩이야. 그쵸? 그러면 그 사이사이 자리에 3과 4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3과 4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세 자리가 생겼어. 그러면 우리는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골라.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고르면 예를 들어서 요 자리랑 요 자리를 선택했다고 할게. 여기다 누굴 갖다 집어넣어? 3하고 4를 갖다 집어넣어. 근데 3하고 4는 두 명인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두 자리니까 다시 2팩이야. 그치? 밑에 거는 뭐예요? 밑에 거가 더 일반화된 방식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많이 나올 거거든. 이렇게 4명이 아니라 복잡한 애들로 섞여서 나올 건데, 이웃하지 말아라 할 때는 이웃해도 되는 애를 먼저 나열하고, 이웃해도 되는 애들 사이사이에 자리를 카운팅해서 들어갈 애들을 명수대로 골라서 거기다 배치시키면 돼. 됐나요? 지금 이게 몇 번이에요? 그러면 20번, 21번이야. 잘 들어. 너희 왜? 네. 답을 적지 마. 답 풀지 마. 뭐 이거 오늘 문제 풀 거 없어. 문제 숫자 적지 마. 이거 문제 풀 필요 없어. 그냥 내 설명을 들어. 그죠? 네. 숫자 적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문제 풀지 마. 구조식만 적어. 그치? 다음 시간에 할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한 그냥 그거니까 기본이니까 그냥 식만 적어. 그 다음 갈게. 뭐라고 나오냐면 4명의 가족을 일렬로 세웠는데 부모님이 양 끝에 위치한대. 자, 그럼 내가 경우의 수에서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 경우의 수에서 지도를 그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아까 빼기였죠. 그런 다음에 팩토리얼과 P와 C가 나왔고 여기 뭐가 있었고 수용도가 있었고 얘네가 일종의 도구들이지. 그 다음에 이 도구들을 쓰는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족쇄라고 표현할게. 족쇄, 제약이라고 봐도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얘기를 할 거야. 다 나올 때마다. 영화관 자리 찾기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다 실제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영화관 자리 찾기, 족쇄, 네이밍. 그죠? 이름, 네이밍. 이름 짓는 겁니다. 이름을 부여하는 거. 이름. 그치? 또 기억나면 말합시다. 첫 번째 족쇄가 나오네. 족쇄가 뭐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를 해결하는 원칙이 있어. 지금 내가 적은 거는 위에는 도구들이야.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수용도, 팩토리얼 PC는 도구고 밑에는 원칙이야. 그러면 족쇄라는 건 뭐냐면 경우의 수는 까다로운 애가 먼저 골라야 돼. 예를 들어서 서영이랑 기린이랑 점심을 먹으러 갔어. 기린이가 돈가스를 먹재. 그랬더니 서영이가 나는 튀긴 거는 별로 이래요. 그러면 기린이가 양보를 해서 그러면 우리 마라탕 먹을까? 느끼하지 않게. 그랬더니 서영이가 난 매운 거는 잘 못 먹는데 그래요. 그쵸? 그치? 그러면 이제 기린이가 다시 그러면 야 그럼 우리 그냥 햄버거나 먹자 이랬어. 그랬더니 서영이가 패스트푸드는 몸에 안 좋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보통 친구들한테 뭐라고 해요? 야 그럼 네가 골라 그러잖아. 경우의 수도 똑같습니다. 까다로운 애를 먼저 골라.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봐봐. 22번. 진짜 간단한 문제지만 부모님은 어디로 가야죠? 양 끝에 가야죠.
그죠? 그럼 부모님은 몇 번이죠? 이거 패드립이 아니야. 내가 옛날에 이거 이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다 웃어. 그래서 부모님이 몇 명이지 할 때 왜 애들이 울었더니 애들이 다 이거를 내가 무슨 그 패드립을 하는 걸 이해하더라고. 아니야. 부모님이 2명이 있는데 부모님이 2명인데 양 끝자리는 몇 자리예요? 2자리죠. 부모님한테 족쇄가 걸렸어. 어떤 족쇄가 걸렸죠? 어디로 가야 한다는 족쇄가 걸렸지? 양 끝으로. 그러면 그게 까다로운 거야. 부모님은 반드시 양 끝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선택의 순간이 와. 양 끝자리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선택의 순간이 오는 순간 도구가 쓰여. 그러면 부모님은 몇 명인데? 2명인데 들어갈 자리는 몇 자리? 그러면 선택을 몇 번 해? 그럼 그때 팩토리얼을 쓴다는 얘기야. 그러면 부모님 2명이 양 끝 2자리로 가면 2패. 남은 애들 2명이 가운데 자리 2자리로 가니까 다시 몇 패? 2팩이라는 뜻이에요. 구조가. 그치? 그 다음에 25번 가볼게. 25번에 뭐라고 나오죠? A, B, C, 1, 2, 3이 있는데 A 다음에 누가 바로 와요? 1이 바로 오죠. 그럼 A랑 1이랑 묶으란 얘기야. B 다음에 바로 누가 와? 2 묶어. C 다음에 누가 와? 3 묶어. 그럼 묶음이 배열돼. 묶음이 배열되면 몇 패? 그러면 A하고 1이랑 자리를 바꾸냐? 못 바꿔. 왜냐면 A 다음에 1이 와야 하거든.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넘깁시다. 자, 순열. 아까 말했듯이 순열은 어떤 것 때문에 개발됐다고요? 귀찮으니까. 누군가를 귀찮게 하는 거야. 귀찮게. 예를 들어서 그지? 우리가 지금까지 뭐를 활용해서 잘 해왔냐면 수용도랑 덧셈과 곱셈을 활용해서 잘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승우가 이영희한테 가가지고 야 5명이서 5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할 거예요? 저 팩토리얼이 없던 시절에는 5, 4, 3, 2, 1 하겠지. 근데 또 물어. 6명이 6자리는? 그렇게 한 3번 반복돼. 그럼 귀찮잖아. 그럼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 알아들어라 너 이제. 너 7명이 7자리 물을 거지? 내가 뭐라고 적을 거니까? 7팩이라고 적을 거니까 네가 알아서 이거는 7 곱하기 어디부터? 1까지라고 알아들어라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팩토리얼입니다. 그죠? 그럼 P는요. 이렇게 물으니까 또 묻겠죠. 야 자리가 7개인데 6명이 가서 앉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팩토리얼을 못 써. 의미가 다르잖아. 그러면 7, 6, 5, 4, 3, 2 또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귀찮으니까 그러면 또 뭐 하면 돼? 말 그대로. 야 내가 7P 뭐라고 적을 거니까 6이라고 적을 거니까 너는 7로부터 몇 번 곱해라. 네가 알아서 6번 곱한 걸로 알아들어라. 이 뜻이겠죠. 그치? 그러면 MP3 봅시다. 27번에. MP3은 N으로부터 몇 번 곱한 거야? 그럼 같은 방식으로 3번. 그랬더니 뭐가 나와야 돼? 210. 소인수분해 할게. 5, 2, 3, 7. 묶을게. 얼마? 5, 6, 7이죠. 그러면 당연히 N은 얼마? 7이겠지? 765. 그 다음에 팩토리얼 볼게. 그 밑에 팩토리얼 있네. 그 팩토리얼이 뭐예요? 그러면 x 빼기 1팩. 봐봐. x 빼기 1팩. 그러면 x 더하기 1팩은 뭐예요?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어떻게? 점점점 계속 곱해서 x 빼기 1.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간 거야? x 더하기 1까지 갔겠지. 이게 x 더하기 1팩이겠지. 밑에가 x 빼기 1팩이겠죠. 다 지워져. 그러면 x하고 x 더하기 1 곱한 게 30이겠죠. 자, 그 다음은 조합을 갑시다. 조합도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팩토리얼도 해결했고 P도 해결했는데 얘가 또 딴지를 거는 거지. 뽑았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 그때마다 또 P를 쓸 수는 없잖아. 의미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 나눠주는 과정을 내가 뭐로 할 거다? 조합을 할 거다. 그러면 OC 0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5명 중에서 1명도 고르지 않는 거지. 1이지 1. 근데 얘는 OC 5나 똑같아. 당연한 얘기지만 5명 중에서 1명도 고르지 않는 거는 5명 다 고르는 것과 똑같아. 한 가지밖에 없지. 그 다음에 OC2는 어떻게 되죠? 5명 중에서 몇 명을 고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중학교 때는 이렇게까지만 배울 겁니다. 근데 이 의미는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선택을 하게 하는데 그 2명을 선택하게 했을 때 뭐니까?
그 두 명이 어떤 선택을 하든 먼저 오든 나중에 오든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경우에서 똑같은 케이스는 뭐 한다 모두 나눠준다. 그걸로 구한 겁니다. 그죠? 자 40번 가볼게. A, B를 포함하는 몇 명이 있죠? 10명이 있습니다. 5명을 선출해. 근데 A는 포함되고 B는 포함되지 말아야 돼. 자, A는 포함되고 B는 포함되지 말아야 돼. 10명 중에서 이제 남은 사람은 몇 명? 8명. 그러면 5명을 선출해야 되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선출해야 되는 사람은 몇 명? 8명 중에서 몇 명? 네, 넘어갑시다. 나머지 그냥 풀어보면 돼. 풀어보면 내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답이 숫자로 있지 않고 기호로 있습니다. 그냥 기호로 적고 끝내면 됩니다. 자, 정육각형의 대각선수. 자, 얘 어떻게 하는데요? 점이 6개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그러면 6C2 골라. 6C2는 뭐냐면 6개 점 중에서 그냥 2개 점을 고르는 거야. 그러면 뭘 고르든 다 직선이 나오겠지.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돼. 이거 안 되잖아. 대각선 아니잖아. 그러면 대각선이 아닌 경우를 빼. 그게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에 N각형으로 가볼게. 그러면 어떤 점이 N개가 있으면, 그죠? N개가 있으면 당연히 N개를 고르면 NC2. 그래서 안 되는 경우를 빼. 안 되는 경우가 몇 개가 있을 거야? N개. 그러면 정리해볼게. NC2는 아까 뭐로 약속했죠? N으로부터 몇 번 곱한 거를? 2번 곱한 거를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나눴고, 그러면 걔를 2분의 2N으로 다시 뺄게. 그럼 정리하면 2분의 얼마죠? N제곱 빼기 몇 N? 3n. 그러면 얘가 2분의 n에 n 빼기 3이라고 적으면 얘가 무슨 뭐 횟수? 대각선 개수겠지. n각형에. 그지? 그냥 쭉 적으면 됩니다. 45번 갈게. 자, 2명이 한 팀을 이루는데 악수를 한대요. 가능한 악수의 총 개수를 구해. 그러면 2명이 한 팀을 이뤄서 5팀이 참여하면 총 10명이 있어. 10명 중에서 2명을 골라. 그러면 A하고 B랑 악수를 하나, B하고 A랑 악수를 하나 어때? 똑같은 거지. 악수를 했지. 근데 할 수 없는 경우를 빼. 같은 팀끼리는 안 돼. 5개를 빼면 되겠죠. 계산하지 마. 그냥 기호만 적어. 자, 밑에도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자, 반원에서 원 위에 점이 3개가 있대요. 하나, 둘, 셋. 지름에는 5개가 있대. 자, 삼각형을 만든대.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8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되지. 근데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당연한 얘기지만 일직선상에서 몇 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되지 않아. 5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3개 뽑으면 삼각형이 되지 않겠지. 자, 50번으로 가볼게요. 50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른 5명과 어린이 3명이 동굴 탐험을 하는데요. 근데 어린이가 이웃하지 말래. 이거 아까 했죠? 우리 이웃하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요? 이웃해도 되는 애를 먼저 나열해. 그러면 어른 5명의 자리를 먼저 결정해.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먼저 나열해도 돼. 5팩. 자, 어른 5명을 이렇게 나열을 한 겁니다. 그치? 그러면 사이사이에 몇 자리가 생기냐면 3자리가 생겨. 3자리. 6자리가 생겨. 그러면 어린이를 여기다 갖다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야 어른이 중간에 끼어서 붙지 않게 되거든. 자, 6C3. 3개의 자리를 골라. 그러면 이제 자리 3개를 이렇게 골랐다고 칠게. 이렇게 골랐어. 그러면 어린이 3명을 이제 3자리에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때는 몇 팩? 3팩. 그치? 그 다음에 53번 갑시다. 그냥 기호로만 적어. 계산은 할 필요 없어. 계산은 두 번째 프린트부터 할 겁니다. 자, 53번은 뭐냐면 남자 3명이 있네요. 남자 3명이 있어. 그 다음에 여자 몇 명이 있어? 여자 4명이 있네. 얘를 한 줄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남자 3, 남자 3명이 이웃한대. 묶어. 그러면 남자 3명이 묶어서 하나의 묶음으로 붙어 다녀야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이겠지. 5팩. 그런데 남자들끼리는 자리를 안에서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몇 팩? 3명이 3자리를 자유롭게 바꾸니까 3팩이겠지. 5팩, 3팩. 요게 53번입니다.
자, 54번을 가볼게. 54번은 뭐예요? 그러면 여자가 양 끝에 서야 돼. 족쇄가 생겼어, 족쇄. 여자가 몇 명이냐면 4명이거든? 근데 양 끝자리는 몇 자리밖에 없어. 그러면 일단 여자 4명 중에서 몇 명을 골라야 돼? 2명을 골라야 돼. 여자 4명 보고 물어볼 거 아니야. 야, 양 끝자리 간 애들 2명 골랐어. 그러면 얘네가 이제 착석하는 순간 2명이 몇 자리에 들어가? 2자리에 들어가니까 2팩이 돼. 그럼 여자 2명이 이제 요 자리에 가서 앉았어. 그러면 남는 사람은 4명인데, 이제, 남는 사람은 이제 5명이 남았지? 여자 2명, 남자 3명. 5명은 이 사이 안에 그냥 자유롭게 뭐 하면 돼? 들어가면 되겠지. 5팩. 여자가 양 끝에 서는 경우. 그러면 남녀가 이제 어떻게 서는 경우? 남자, 여자가 교대로 서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대로 서면 누구 먼저 와야 되냐면 여자부터 와야 돼. 왜? 여자가 4명이거든. 남녀, 여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여자부터 오면 여자 자리부터 4자리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여자를 4팩 갖다 배치를 해. 여자 배치를 했죠. 그러면 남자는 교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자리가 5자리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3자리가 강제가 돼. 여기만 선택해야 돼. 그치? 그러면 남자 3명, 3C3이죠, 일종의. 3C3 한 다음에 여기다 남자 3명을 갖다 배치하니까 몇 팩? 3팩. 그래서 답이 4팩, 3팩. 교대로 서는 경우는.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럼 얘는 뭐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걸 나열했는데, 나보고 AAAB를 나열하래. 그럼 AAAB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AAAB를 어떻게 잡냐면 4자리라고 생각하고 4자리 중에서 하나만 뽑아. 4C1이지. 그러면 4C1이 어떻게 돼요? 그럼 B의 자리 하나만 고르면 나머지는 강제로 A가 채워지는 거야. 그치? 근데 얘를 팩토리얼로도 써볼게. 팩토리얼을 쓰면 이렇게 볼 수 있어. 내가 맨 처음에 A1, A2, B1, B2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A1, A2, B1, B2가 있는데 원래 1, 2가 없어. 근데 내가 1, 2를 만들었다고 쳐.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 그럼 위, 아래는 다르죠? 왜? A1이 앞에 오고 A2가 앞에 오고 다르잖아. 근데 얘가 실제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 눈엔 얘가 지워져서 안 보여. 안 보여서 가상으로는 A1, A2가 자리를 바꾸더라도 현실로는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여.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B1, B2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겠지? 내가 맨 처음에 늘어놓으면 4팩인데 왜? A1, A2, B1, B2 다 다르니까 4팩인데 실제 여기도 이렇게 일어났다고 쳐. B1, 그치? A1, A2, A2, A1 다르지 위에는? 이거 다르죠? 다른데 실제로 B1, B2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 눈엔 똑같아져 보이게 되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A1과 A2가 자리를 바꿔도 B1과 B2가 자리를 바꿔도 우리 눈엔 똑같아. 똑같은 거는 경우의 수에선 나눠져. 그래서 이렇게 돼. 팩토리얼로 푼다면. 근데 얘를 자 A, A, B, B지 위에처럼 조합으로 풀어볼게. 그러면은 4명 중에서 4C2 2개를 골라. 2개를 고르면 어떻게 돼? A, A 고르는 순간 B는 그냥 강제로 메꿔지지. 근데 의미상으로는 얘가 돼. 그러면 경우의 수가 답이 똑같아야 되죠? 똑같은 문제를 풀었으니까 비교해 볼게. 4팩은 얼마냐면 외우면 좋아. 24야. 그러면 2팩은 얼마인데요? 2야. 2야. 약분하면 얼마? 6이지. 4C는 얼마예요? 그러면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눈 거야. 6이야. 푸는 방식은 다르더라도 결과는 똑같아. 현상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 달라. 조합과 팩토리얼 모두. 그치? 네. 네. 그러면 58번을 한번 봅시다. 우리 보고 1, 1, 3, 3, 5를 나열을 하래. 일단 팩토리얼로 풀어볼게. 팩토리얼은 일단 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5팩 해. 근데 실제 똑같은 애들 자리 바꿔도 똑같아. 2팩, 2팩 자리 바꿔도 똑같아. 5는요? 5는 혼자 있으니까 자리 바꿀 여지가 없어. 그냥 1팩이지, 그치? 그러면 조합으로 풀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일단 5C2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해. 왜 곱하기? 아직 선택이 완료가 안 됐거든. 진행이잖아. 그러면 1, 2를 선택했다고 쳐. 그러면 그게 5C이겠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인데 3C이겠죠? 3, 3을 골랐다고 쳐. 그죠? 그게
3C2.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강제 배정이겠네. 그러면 두 개는 똑같아. 푸는 방식이 다를 뿐. 자, 에센스 문자 배열하는 거 식으로만 적어보세요. 간단하게 확인만 합시다. ESSENC를 배열하는 방식. ESSENCE. 내가 이렇게 일부러 적을게. 그러면 얘 어떻게 되죠? 팩토리얼로 적을게. 7팩을 3팩 몇 팩? 2팩. 조합으로 적을게. 7C3 곱하기 얼마? 4C2. 그냥 끝. 나머지 아니지. 나머지 7C3 4C2 하면 누가 돼야 돼? N하고 C는 이제 두 명이 두 자리를 가져가야죠. 몇 팩? 2팩. 자, 넘깁시다. 네, 다녀오세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 쓰냐 그러면 순서가 정해진 거를 배열할 때 씁니다. 그러면 뒷장에서 예를 들어서 64번을 봐봐. 남자 3명하고 여자 3명이 일렬로 앉는데 남자들은 반드시 키 큰 순서대로 앉아야 된대. 그럼 내가 남자 3명을 다 무슨 동그라미 취급하냐면 파란 동그라미 취급해. 무슨 말이냐면 파란 동그라미 3개랑 누구를 나열해요? 그러면 여자 3명. 여자 3명을 A, B, C라고 할게. 나열하는 방식. 그럼 얘 푸는 방식은 뭔데요? 6팩을 몇 팩으로 나누죠? 3팩으로 나누지. 아니면 6에서 뭐 하죠? 아니면 또는 6C 얼마 하지? 3하고 파란 동그라미를 강제로 채워 넣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A 6C 3 하면 골라서 파란 동그라미를 강제로 뭐 하고 아무렇게나 골라서 채워 넣고 나머지 세 자리는 3명이 돌아가니까 몇 팩? 3팩. A, B, C를 배열하겠지. 맞죠? 그러면 앞에 얘가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 동그라미 자리를 배열하고요. 파란 동그라미의 맨 앞에부터 키 큰 순서대로 키 1번, 키 2번, 키 3번을 갖다 그대로 배치하면 돼. 키 큰 순서대로.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럼 파란 동그라미의 자리만 잡으면 그 파란 동그라미는 왼쪽부터 키 큰 순서대로 자동 배열, 강제 선택이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69번 가봅시다. 자, A에서 B로 가는 무슨 경로? 최단 경로라고 돼 있지? 그럼 방금 한 거를 써먹어 봅시다. 얘를, 물론 이거 덧셈으로 하는 게 있죠? 그게 최고야. 네. 근데 의미상으로만 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렇게 두 개, 하나, 둘, 셋이 있어.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빨간 동그라미 4개하고 파란 동그라미 3개를 늘어놓는다라고 생각할게. 그럼 예를 들어서 빨강 하고 내 마음대로 적어볼게. 파랑 이렇게 적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 빨간 동그라미 4개와 파란 동그라미 3개는 실제 경로로 구현하면 이런 경로일 겁니다. 처음에 파란 동그라미 선택하고 그 다음에 빨강 선택하고 파랑 선택하고 빨강 선택하고 파란 선택하고. 저 번역 마치 암호 번역처럼 빨간 동그라미 4개, 파란 동그라미 3개를 번역하면 저런 경로가 나타나고,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로의 수는 뭐가 될 거냐면 7팩을 몇 팩으로 나누는 거? 4팩, 3팩으로 나누는 거? 아니면 7C4하고 얼마 하는 거? 3C 얼마 하는 거? 3C3 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이번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평균이 76.5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왜 못한 게 아니라, 여기 아이들이 잘 본 거야. 평균이 높아. 평균이 높아. 예년에 진짜 잘하던 애들 빼고는 평균은 보통 40까지는 안 나와도 보통 50점대 나왔었거든. 보통 50점대 나와. 보통 50점대. 그죠? 그 평균이 나오는 거는 여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고, 잘하는 거예요. 그 평균이 나왔다는 거 자체가. 그쵸? 대신,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이 넓어. 울산은 시골이잖아.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시골 맞아요. 왜냐면 울산의 인구 몇 만이에요? 100만이잖아. 100만 되나? 100만 안 되지 않나? 여러분, 수도권 인구가 몇 만인지 알아요? 2천만 넘어. 2,500만이야. 서울 인구만 1,000만이고요. 경기도 인구만 1,500만이면 2천만이라고 봐도 돼. 왜? 경기도도 외곽이 있고 사실 또 수도권에 근접한이 있잖아. 근데 사실 외곽에 사는 인원보다 집중돼서 살고 있잖아, 우리는. 그치?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의 20배의 인원이 어디에 있어요? 수도권에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돼? 그러면 그리고 확률적으로 양적으로만 봐도, 단순한 양적으로만 봐도 20배, 산술적인 계산으로도 20배가 있고요. 확률적으로 봐도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그러니까 단순한 20배가 아니란 얘기지. 가중치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지. 왜 가중치가 붙어요? 그러면 수도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인프라하고, 그죠? 문화적 컨텐츠랑 사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좋은 것이 다 몰려있는 것이 수도권이잖아. 영화, 공연, 음악, 그죠? 기반시설, 인프라부터 모든 것이.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작은 세상에서 살면 안 돼. 내가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도 그겁니다. 공부는 여전히, 내가 보기에 공부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그게 떨어지긴 했어. 예전보다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가성비가 떨어지긴 했어.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는 공부를 잘하면 인생이 책임져지는 시대였습니다. 진짜로. 공부를 잘하면 인생이 끝났어. 네. 우리 삼촌 세대? 내가 삼촌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한 60년대, 70년대 초반, 요때 태어난 분들은 대학을 잘 가면 그걸로 그냥 모든 인생이 거의 다 해결. 그쵸?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AI도 있고, 그죠? 네.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적은 자리만 남게 돼. 적은 자리만. 그죠?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 의대가 인기 있는 이유는 딱 하나야. 거기 가면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다 경제적인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 솔직하게 말하면. 그죠? 내가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똑같은 보수를 더 많이 받을 확률이 있으면 누구나 그쪽으로 움직여. 물론 그 세태가 잘 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나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미국처럼 똑똑한 애들이 공학계열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개인한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 너는 똑똑하니까 꼭 공학으로 가서 우리나라에 이바지해라. 개인의 선택인데. 무슨 말인지 되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공부라는 거를 했을 때 어떤 혜택을 주어지는 자리의 수는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여기보다 더 치열한 경쟁과 더 많은, 더 풍부한 20배 이상, 20배가 아니야, 산술적으로. 20배가 아닌 가중치를 먹이면 23배, 24배, 많이 먹이면 25배까지도 더 많은 더 많은 뭐라고 해야 돼? 노력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25배나 쌓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건 없어. 이미 어중간한 거는 안 먹히는 시대가 됐어. 젠슨 황이나 일론 머스크 나와서 뭐라고 하나요? 워라벨 얘기하나요? 워라벨? 여러분 혹시 젠슨 황이나 일론 머스크 그 인터뷰 보면 일주일에 몇 시간 일했는지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야, 내가 하루에 2시간 근무했으니까 내가 1시간은 뭐도 해야 되고 나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워라벨. 내가 삶의 라이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정작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와. 그죠? 일론 머스크, 팔란티어 창업자, 누구야? 알렉스 카프, 다 유명한 사람들. 그죠? 네. 젠슨 황 다 검색해 보세요. 주 몇 시간을 일했는지. 그 사람들이 주
일론 머스크가 일 한창 많이 할 때 117시간 일했대. 117. 여러분 117을 7로 나누면 얼마야? 7일 7, 47. 그럼 얼마죠? 16시간. 그 말은 뭐 했다는 얘기죠? 잠자는 시간 빼고 뭐 했다라는 얘기지? 일을 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건 그런 양적인 투여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값어치 있는 거를 얻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가진 거를 다 쏟아부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야. 옛날에는 적당히 공부해도 적당한 자리가 있었어. 너는 100%인데 30%만 공부했네? 그럼 30%만 공부했으니까 그냥 요 정도 가져가 해갖고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야, 옛날에는. 지금은 없어. all or nothing이야. 다 가지거나 아니면 하나도 못 가지는, 누군가는 양극화라고도 얘기하겠지. 양극화야. 이미 그 자산 시장에서는 양극화가 일어났어. 여러분, 서글픈 얘기지만 서울의 제일 비싼 아파트 한 평에 얼마가 하냐면 1억 넘은 지 한참 됐어. 30평이 이미 50억 해. 네, 50억 해.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진서가 나중에 성공해서 진짜 돈을 잘 벌어.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어. 진서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어서 야, 나 진짜 내가 5천이나 벌지만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나와서 사기 위해서 진짜 500만 원만, 1000만 원만 쓰고 4천만 원씩은 내가 저축을 해야지. 1년에 얼마 저축하죠? 4천만 원씩 저축하면 얼마를 저축해? 1년에 4억 8천 저축했다고 쳐. 그래서 10년 동안 4억 8천씩 저축해서 얼마를 모았어? 48억을 모았지. 48억을 모았으면 산술적인 걸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0년 동안 가격은 그대로 있나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근데 10년 동안 매일 5천씩 버는 것도 쉬운 일일까? 한 달 매일 달을 쉽지 않거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노동소득으로는 뭐 하는 시대가 됐어?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서글픈 얘기지만. 그럼 공부는 왜 하나요? 그래도 기회가 있어. 공부를 하면 잉여소득이 생기거든. 잉여소득.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한테 선택의 기회가 선택의 폭이 제한되지.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없는 게 이거밖에 생기지 않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 그죠? 페이라는 거는 한정이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나한테 뭐가 없냐면 추가적인 소득이 없는 거지. 추가적인 소득이 없으면 기회가 없는 거지. 기회가. 무슨 말인지 되나요?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야. 부모님이 살던 세대랑 여러분이 살던 세대랑 달라졌어. 부모님이 살던 세대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세대야. 경제적으로는 지금처럼 윤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고도로 발달 안 되고 전자기기도 없고 이런 문물은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라도 그때는 되게 널널한 시대였어.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적당히 공부해도 너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 정도 자리 그냥 커패서티가 있었어. 그쵸? 쉽게 말하면 인서울에 있는 대학, 스카이 좋은 대학을 나오면 이 정도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상 뭐라고 해야 돼? 보장이 되는 어떤 보험과 같은 그런 기간이 있었어. 보장 기간이. 지금은 없어. 지금은 진짜, 그러니까 서글픈 얘기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제대로 해야 돼. 공부뿐만이 아니야. 그럼 공부 말고 다른 일도 모두 그래. 저 연예인 할래요. 연예인 하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죠? 민성이가 연예인을 할 만한 외모와 춤,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 부르고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로 안 돼. 죽을 듯이 노력해야 되고 거기에 운까지 필요해. 무슨 말인지 돼요? 그치? 여러분,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고흐가 실력이 없었을 것 같아? 고흐가 실력이 없고 열정이 없었을까요? 아니, 운이 없잖아. 그쪽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얘기인 거야.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또 세상이 아닌 거야. 그 세상은. 그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리고 그냥도 안 되는 세상이야. 이미 그냥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 헌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 쏟아붓지 않으면 그냥 가질 수가 없어. 이미 그 시대가 된 거야. 내가 세상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미친 사람만, 그러니까 하나에 몰두해서 그거에 모든 걸 바친 사람만 어떤 대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 시대가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공부를 해야 돼. 흘러가면 안 돼. 흘러가 버리면 그냥 흘러가서 선택을 당하게 되는 시점까지 흘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강물의 흐름처럼 흘러가서 어디에 종착지에 도달하겠지. 그 종착지에 도달해서 나한테 내가 물길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제한돼. 그지?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강물을 쉽게 바꿀 수 있느냐? 아니야. 그거는 인력이야, 인력.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미 각자 자기의 물줄기에 몸을 싣고 흘러가고 있어. 내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에서 이쪽 흐름으로 바뀌려면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는 이게 안 바뀌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 엄청난 에너지. 쟤 미쳤나 보다. 쟤 요즘 왜 저래? 그 정도 에너지가 있어야 물길을 살짝 바꿀 수 있어. 무슨 말인지 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이미 지금 여기 사람 10명, 12명의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기가 흘러가는 물길 위에서 존재해서 흘러가겠지.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지금은 같이 있는 곳에, 똑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10년 후에는 엄청나게 서로 다른 곳에 떨어져 있어. 그게 인생입니다. 난 그걸 지금 깨달았어. 나는 어릴 때 몰랐어. 내가 말했잖아. 효율충이었다고, 효율충이 뭔데요? 내 생각에 나는 인생의 모토가 가성비였어. 2시간 공부해서 이 정도 성적을 냈으면은 나이스인데? 그죠? 꿀인데? 그래서 나보다 공부를 항상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근데 머리는 내가 좋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 머리는 내가 더 좋아. 똑같이 30분을 해도 내가 더 좋은 가성비를 뽑아냈거든.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한 거지. 내가 공부를 지금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사실 1등은 난데? 뭐 이런 생각. 그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는, 그죠? 머리가 물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에너지가 물길을 바꿉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하는 애는 그냥 계속 유스풀에 거기에 떠밀려 가면서 그냥 저쪽 물길만 바라보면서 그 생각하는 거야. 내가 헤엄치지 않아서 그렇지. 나 헤엄치면 금방 저기 갈 수 있다. 근데 어느 순간 흘러가 버리면 갈 수 없는 그걸 깨달아. 가능성만 안고 사는 거지. 그냥 가능성. 그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네. 그게 어리석은 거야. 현명하면,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만, 이걸 차준민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차준민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기가 들어야 되는데, 놀러 가서 내가 할 말은 없지만, 네. 어쨌든 여러분한테도 나는 진짜 어릴 때 이런 걸 몰랐어. 그래서 2시간 공부하고 성적 잘 나오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왜냐면 적당히 공부해서 성적도 잘 나왔지, 노래방도 가고 친구들이랑, 그죠? 당구도 치고 놀았지, 해피하게 잘 놀고 성적도 이만큼 나오면 나만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효율은 분산이 아니야. 진짜 효율은 몰빵이야, 몰빵. 무슨 말인지 되죠? 네. 몰빵 하세요. 자, 사각형 개수 갑시다. 자, 이건 안 해도 되지? 어떤 거? 1111 안 해도 되죠? 그지? 이건 안 할게. 점 찍어서 11 더하는 거. 모르면 말해. 그치?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면 말해. 이거 중학교 때 하는 그거니까. 자, 사각형 개수 갈게요. 사각형 개수가, 자,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을 거거든? 사각형은 가로 2개, 세로 2개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4C2. 가로 중에 2개를 결정을 해. 예를 들어서 내가 가로 2개를 이렇게 결정했다고 칠게. 그 다음에 세로 2개도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2개를 결정해. 4C2. 그러면 그게 사각형의 개수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기 흘러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지 마세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아닌 사각형의 개수는 뭐예요? 그러면 정사각형이 아닌 사각형의 개수는, 보세요. 이 정사각형은 특징이 있는데 요것짜리 하나 세볼게. 자, 제일 작은 거죠. 제일 작은 거를 카운팅하면 4 곱하기 3이야. 근데 제일 작은 거를 카운팅하면 나머지는 카운팅할 필요가 없어. 규칙적으로 작아져. 규칙적으로 작아진다는 게 뭐예요? 요거지. 그럼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더하기 3 곱하기 얼마? 2야. 규칙적으로 작아져. 그 다음은요. 규칙적으로 작아져. 3 곱하기 1이야.
그 다음은요, 없어. 그치? 4, 그러니까 처음 것만 결정되면 그냥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작아져. 2 곱하기 1이야.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러면 결국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이거니까 아까 4C2 곱하기 4C2 있죠? 그거에서 얘를 빼면 뭐인 개수?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 그 다음에 점 4개 그릴게요. 직선의 개수를 물어보네. 자, 요렇게 12개가 있다고 칩시다. 12개가 있었네. 16개가 아니라 12개가 있다고 쳐. 여기서 직선을 뽑는데, 자, 12C2. 12개 중에 2개를 뽑을 겁니다. 12개 중에 2개를 뽑고, 직선이 안 되는 걸 뺄 건데, 그 안 되는 걸 빼는 걸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4번 카운팅 할 거야. 몇 개짜리? 3개짜리. 그 다음에 몇 개짜리? 4개짜리. 개수를 다르게 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 3개짜리를 봐. 없어. 이거는 4개지 3개가 아니야. 세로 방향은 있어. 하나, 둘, 셋, 넷. 그치? 그러면 이거는 왜 세는데요? 그러면 이 세 점 중에서 이렇게 뽑든 이렇게 뽑든 이렇게 뽑든 다 똑같은 직선이야. 중복되는 건 다 뺄 겁니다. 자, 2번 방향에 하나, 둘, 셋, 넷. 3번 방향에 하나, 둘. 4번 방향에 어떻게? 다시 하나, 둘. 최종 개수는 몇 개가 있어요? 그럼 8개가 있겠지. 그래서 3C2에서 8개를 빼. 노란색. 근데 다 빼버리면 안 돼. 직선 하나를 남겨야 되니까 다시 복원시켜. 그 다음에 4개짜리를 볼게. 4개짜리도 1번, 4개짜리도 2번, 4개짜리도 3번, 4개짜리도 4번 카운팅 할 겁니다. 가로. 하나, 둘, 셋. 세로. 대각선 없어. 그럼 얼마? 4C2인데 그런 게 3가지는 다 빼. 근데 몇 개는 다시 되살려? 3개는 되살려. 이게 직선 개수. 그지? 기호로만 적으면 돼. 삼각형 개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12C3. 12개 중에 3개 뽑으니까. 그럼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는요. 노란색 그대로 할게. 3개 중에 3개 뽑으면 8가지 경우 다 삼각형이 안 돼. 여기는 복원할 게 없어. 그 다음에 얼마? 4개 중에 3개 뽑으면 3가지 있는데 다 삼각형이 안 돼. 위에 거는 무슨 개수? 직선 개수. 밑에 거는 무슨 개수? 삼각형 개수. 자, 넘깁시다. 자, 조를 나누는 방법. 그 옆에, 자, 4명을 2명 나눈대요. 그치? 그러면 얘가 조 나누는 거는 팀 짜는 거랑 조금 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다고 칠게. 4C2를 하면 이 4C2는 뭐가 다르게 카운팅이 됐냐면 A, B를 뽑는 경우랑 C, D를 뽑는 경우가 다르게 카운팅이 됐어. 왜냐면 4명 중에서 A, B를 뽑는 거랑 4명 중에서 C, D를 뽑는 건 다르게 카운팅이 됐잖아. 근데 얘가 그룹이라고 하면 팀이라고 생각을 해봐. A, B를 뽑으면 자연스럽게 C, D는 한 팀이 돼. C, D를 뽑으면 A, B가 자연스럽게 한 팀이 돼. 그래서 그룹이나 조나 팀을 뽑는 경우의 수라면 4C, 2C하고 200분의 1을 해줘야 돼. 왜 200분의 1을 해줘요? 그러면 A, B를 먼저 뽑나 C, D를 먼저 뽑나 상관이 없어. 즉 나눗셈은 뭐를 해줘야 하냐면 인원수가 똑같은 그룹의 개수만큼 나눠줘야 돼. 예를 들어서 밑에 6명을 2명씩 나눴다고 쳐. 그러면 6C2, 4C2, 2C2인데 2명이면 인원수가 똑같은 그룹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3개의 그룹은 누굴 먼저 뽑든지 결과론적으로 똑같아. 그러니까 몇 백분의 1로 나눠져? 300분의 1로 나눠져. 그러면 얘가 여러분 뭐에도 적용이 돼? 대진표 짜는 데도 적용이 돼. 그래서 내가 가장 쉬운 대진표 하나만 해볼게.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8명 대진표 짜는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짜요? 그러면 맨 처음에 크게 나눠. 6명이었네? 그쵸? 8명까지 할게. 8명.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4명인가요? 4명이네. 그쵸? 그냥 4명으로 합시다. 왜 6명? 4명? 그러면 어떻게? 4명, 4명 안 돼. 8명 가야 돼. 8명 갑시다. 하나, 둘. 그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러면 어떻게 돼? 나 먼지거리 한 거야. 똑같네요. 그쵸? 4명, 4명. 미안해. 8명을 4명, 4명 나눠. 8C4 얼마? 4C4. 그러면 여기 4명, 4명 배치한 거잖아. 그러면 4명, 4명 배치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4명, 4명씩 두 개의 그룹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몇 팩분의 1로 나눠? 2팩분의 1로 나눠. 근데 옆에서 4명을 몇 명으로 다시 나눠야 돼? 2명, 2명으로 다시 나눠야 되지. 그러면 옆에서 4C2, 2C2 몇 팩분의 1로 나눠? 2팩분의 1로 나눠. 빨리 푸는 건 나중에 해. 지금 그냥 구조적으로만 봐. 계산할 필요도 없다고 했죠? 요 4명을 다시 몇 명 나눠? 4C2, 2C2, 2팩분의 1로 나눠. 요게 대진표 짜는 기본 구조예요. 8명은 맨 처음에 8명을 4명, 4명 나누고 왼쪽에서 4명을 2명, 2명 나누고 오른쪽에서 4명을 2명, 2명 나누고. 그지? 자, 밑에 봅시다. 그래서 특공대 한 번만 해볼게. 특공대 9명의 특공대를 3명, 3명, 3명씩 나눈대. 바로 적을게. 9C3, 6C3, 3C3에 3팩분의 1. 왜? 3명, 3명, 3명. 3명이어서 3팩이 아니야. 인원수가 똑같은 그룹이 3개여서 3팩이야. 그런 다음에 그 3개의 그룹을 몇 층에 갖다 배치시켜? 1층, 2층, 3층. 다시 3팩. 그 밑에 이제 교란순열 합시다. 이게 마지막이겠네. 자, 교란순열은 뭐예요? 그러면 운동장에 가방을 이렇게 놓고 집어들었는데 그게 내 가방이 아닌 경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혼자 가방을 집어 던져놓고 놀아서 들었는데 내 가방이 아닌 경우야. 그럴 리 없지. 2명은 어떻게 돼요? 서로 가방이 뭐 하는 경우? 체인지 되는 경우겠지. 3명은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2 곱하기 1이라고 적을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A, B, C인데 가방을 스몰 a, b, c라고 잡아봐. 그럼 가방을 스몰 a, b, c라고 잡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A가 들 수 있는 다른 사람 가방 종류가 B, C 두 가지야. 그게 요거야. 그러면은 둘 다 똑같으니까 B만 적어서 카운트 2배 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가질 수 있는 가지수가 요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게 요거야. 예를 들어서 A4 할게. 그럼 4명이 되고 다른 사람 가방이 몇 개? A가 들을 수 있는 다른 사람 가방은 3개야. B, C, D. 그러면 여기서 카운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전 순서대로 B, A, D, C, B, C, D, A, 그 다음에 B, D, C, A, A, C. 요 세 가지밖에 없어. 3 곱하기 3이야. 그 다음은 왜요? A, 5는 4 곱하기 11이야. 6은요? 몰라도 돼. 6 곱하기 53인데 안 나와. 고등과정에서 낼 수가 없어. 그지? 53개를 언제 수용도로 하게 돼? 물론 얘 점화식이 있긴 한데 점화식이 고등과정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넘깁시다. 자, 실제로 해볼게. 5명의 학생이 공연 관람하다 휴식 시간을 가졌어. 모두 다른 의자에 앉는 경우 외워. 4 곱하기 11. 그쵸? 그 다음에 2명만 자기 의자에 앉는 경우 OCE. 5명 중에서 2명 골라. 자기 자리에 앉겠지? 남은 3명은 외워. 2. 그죠?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아야지. 다음에도 또 넘길게요. 몇 번을 가요? 그러면 저 84번부터 갈게요. 자, 84번에서 A, B 두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래. 자, A도 뽑고 B도 뽑아. 그러면 남은 사람은 6명인데 6명 중에서 추가적으로 6C2 2명을 더 뽑아야 돼. 그런 다음에 그 4명을 나열해야 돼. 4팩. 그 다음에 두 번째 85번 A는 뽑고 B는 뽑지 않아. 그러면 남은 사람이 6명인데 6명 중에서 3명을 더 뽑아야 돼. 그런 다음에 얘네를 나열해야 돼. 4팩. 그 다음에 A도 안 뽑고 B도 안 뽑아. 그러면 6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돼? 4명을 뽑아야 돼. 그리고 나열하면 몇 패? 4패. 그 다음에 A, B 두 사람 모두 포함했네. 모두 포함하고
어떤 경우? 둘이 붙어야 돼. 그러면 두 사람을 더 뽑고 6C2. 그 다음에 A, B가 붙으면 한 묶음이니까 A, B랑 남은 두 명이 있겠지. 몇 팩? 3팩하고 A하고 B하고 자리 바꾸니까 몇 팩하고? 2팩하고. 그치? 자, A하고 B를 뽑고 그 다음에 두 명을 더 뽑아. 근데 A하고 B는 붙으면 안 돼. 그러면 편의상 해볼게. A, B, C, D가 뽑혔다고 쳐. 누구 먼저 나열해? 2팩. C하고 D를 먼저 나열해. 그런 다음에 사이사이 자리를 체크해. 3, C, 2 두 자리를 골라.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고른 다음에 누구를 갖다 앉혀? 2팩. A, B를 갖다 앉혀. 그러면 끝입니다. 그죠? 얘가 가장 기본적인 구조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요 문학 나눈 거 있죠? 이거 중학교 거랑 어디께 섞여 있다고? 고등과정 살짝 섞여 있어, 살짝. 그쵸? 풀어보세요. 네. 그냥 풀어보고 막히는 거는 물어봐. 알았죠? 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어떤 거 과제? 요거 집에 가서 그냥 가볍게 완료 짓는 거. 그 다음에 뭐 오늘 나눠준 30문제 그거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땡큐.